스튜디오에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관세 장벽 결국 현실화됐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협상용 카드 이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협상용이 아니라 통보용 또는 압박용 카드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트럼프식 협상 방식입니다. 예. 관세를 세게 매기고 예. 이제 즉각적인 시행보다는 유예 기간을 줘서 원하는 걸 끌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협상이라는 건 기브 앤 테이크이거든요. 그렇죠. 기브 앤 테이크이 아니라 예. 압박. 내 수준에 맞춰서 이제 그 카드를 꺼내들 경우에만 이제 넘어갈 수 있는데 한 달 기간 이제 유예를 줬던 이유는 사실은 마약류 그리고 불법 이민자 단속이었는데 이거 예. 공조했습니다. 예. 공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트럼프의 의도는 마약이 아니라 마약은 명분이었고 예. 미국의 제조업 부활이었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보니까 미국에 인접했다는 이유로 이제 동맹이라는 이유로 너무 많은 혜택을 받았다. 미국에 들어와야 될 기업들이 멕시코, 캐나다에서 물건 만들고 예. 역으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더라. 앞으로 이런 이것은 이제 차단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앞으로 공장은 미국으로 이전하고 대미 투자를 압박하라라는 이제 협상용 카드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 미국 우선주의에 적대국뿐만이 아니라 동맹국도 관세 폭탄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캐나다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155조 원 가량의 대미 품목에 대해서 지금 관세, 보복 관세를 예.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3개국 간 관세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동안 관세가 적었기 때문에 없거나.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에 관세가 부과가 될 텐데 자, 그 기업들 지금 어떤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지에 있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예. 멕시코의 경우는 TV 가전 공장, 자동차 공장, 철강 공장이 그리고 캐나다에는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이 주로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이처럼 그동안 없었던 관세가 붙게 되니 사실 이건 예고된 관세거든요. 예. 이미 물밑으로 특히 이제 이 가전 공장의 경우 멕시코에 많이 이제 포진해 있었는데 예. 멕시코 생산 비중을 좀 줄이면서 미국의 세탁기 공장이 있습니다. 가동률을 좀 높이고 있고요. 네. 또 철강과 자동차 업체들은 이미 먼저 선적을 했습니다. 예. 멕시코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미국으로 보내서 먼저 보낸 재고를 거죠. 축적해 놓고 있는데 예. 근데 이거는 수개월 오래 끌면 끌수록 재고는 바닥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궁극적으로 이렇게 이 협상 문제가 멕시코와 캐나다, 미국 간 협상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중장기적으로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높여야 되는 이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도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앞서 사례를 보면 우리도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상황을 맞게 될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당장 다음 주부터입니다. 예. 3월 12일부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다음 달부터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이달 중이네요. 3월 중. 예. 맞습니다. 트럼프 관세 부과의 특징이 뭐냐? 이전 바이든 행정부 당시의 특혜, 예외는 모두 잊어라. 예. 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철강의 경우에는 우리가 대미 철강 4위 국가입니다. 예. 만에 하나 25%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되면 그동안에 있었던 이제 쿼터제, 예. 연산 한 263만 톤 정도는 관세 없이 수출이 가능했지만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예. 특히 이제 현대기아차의 경우에는 지난해 미국에 거의 177만 대 자동차를 판매했지만 100만 대가 한국에서 만들어서 간 겁니다. 예. 여기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얘기고 특히 한국 GM은 국내 생산량의 거의 90% 가까이가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한국 GM은 한국을 떠날 것이다. 철수설까지 이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다 보니 특히나 반도체, 철강 그리고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입니다. 이러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큰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고 그나마 이제 수출에 기댄 우리나라의 성장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최근 관세 협의차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과 에너지 분야 협력에 미국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반응이다. 자, 이게 관세 협상의 어떤 돌파구가 되겠습니까? 일단 안덕근 산자부 장관의 협상으로 인해서 다음 주부터 5개 분야에 걸쳐서 한미 실무 협의팀이 협의를 시작하는데요. 네. 관세 부분, 비관세 부분, 조선과 에너지 부분, 알래스카 프로젝트 5개 부분입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너지는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면서 LNG,
트럼프가 공들이고 있으니까 수입하게 하겠다. 예. 좋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조선도 미국이 먼저 손을 그렇죠. 내밀었기 손을 때문에 내밀었죠. 땡큐라는 이제 감탄사를 연발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미국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참여 여부를 미국이 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어떤 프로젝트냐? 알래스카 북단에 있는 가스전에서 천연가스를 개발해서 무려 1,300km나 되는 가스관을 통해서 LNG를 전환한 이후 아시아시안까지 가져오는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예. 사업 규모만 450억 달러. 참여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참여하면 아닌가 보죠? 좋겠는데 예. 이게 사업성이 없어서 아. 글로벌 기업들, 엑선모빌, 브리티시 페트리움이 이미 철수한 바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은 뭐냐?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주요 에너지 수입국인 일본 그리고 한국이 장기 구매를 전제로 해서 개발부터 좀 사업 참여하라 예. 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은 손을 들었습니다. 예. 이시바 총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참여 의향을 밝혔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기업이 참여 여부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우리가 좀 눈여겨볼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TSMC, 타이완 반도체 업체 얘기인데, 자, 미국의 우리 돈 145조 원, 1,0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쯤 되면 TSMC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백기를 들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맞습니다. 이 사실은 TSMC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예. 부실한 인텔의 지분을 인수할 것인가 예. 아니면 신규 투자를 더 할 것인가 여기다가 후자를 택한 겁니다. 예. TSMC가 미국에 앞으로 4년 동안 1,000억 달러입니다. 무려 145조 원. 145조 원을 투자해서 애리조나에 5개 신규 공장을 짓겠다라는 겁니다. 예. 트럼프가 파한대수에서 홍보했습니다. 미국 국가 경제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고 예. 그리고 수천 개 달하는 고임금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굉장히 좋은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기존의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650억 달러에서 2배가량 1,000억 달러를 늘린 예.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사실은 트럼프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대중국을 겨냥해서 이번 투자로 인해서 TSMC가 미국 투자로 인해서 대만의 리스크, 안보 리스크가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결국 트럼프는 리쇼어링, 제조업 부활과 더불어서 대중국 견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을 뿐 아니라 TSMC도 부실기업 인텔 인수하지 않고 관세에 제외됐죠. 여기에다가 안보를 얻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업 삼성전자, 삼성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고민이 더 깊어졌습니다. 우리도 추가 투자를 해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미국 현지 이제 지금 반도체 건설 중에 있거든요. 예. 삼성전자는 무려 370억 달러, 54조 원. SK하이닉스가 무려 이제 38억 7천만 달러, 5조 6천억 원을 투자해서 공장을 짓고 있는 하고 상황에서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바이든 정부 때 한 거죠. 바이든 정부 때 투자는 잊어라라는 겁니다. 신규 트럼프의 어떤 이제 홍보를 해줄 만한 그런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잊은 겁니다. 기존의 바이든 정부 때 투자하기로 한 보조금은 이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여기다 추가 투자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대만이 먼저 저렇게 투자를 하니까 안 따라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미국 시장이 최대 시장이다 보니까 또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추가 투자가 좀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 경기 부진 우려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지금 올해 첫 산업활동 성적표가 나왔는데 이거 엄청 안 좋게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경기를 구성하는 게 내수와 수출인데요. 모두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 1월 이제 생산, 소비, 투자 전 부문이 줄었기 때문에 트리플 감소세인데요. 예. 생산이 줄었다는 건 신규 주문이 없다는데 특히 수출이 부진하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게 5년 전 코로나가 급속하게 확산될 때만큼 줄었고요. 소비가 줄었다는 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고물가, 이제 이 고금리 때문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았고 예. 특히 주목할 건 건설 투자가 14% 넘게 급감을 했습니다. 예. 이게 4년여 만에 최대 감소폭인데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지 않거든요. 악성 미분양 문제도 지금 불거지고 있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 침체 전조다. 지난 분기 간신히 0.1% 성장했는데 예. 1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